예, 안녕하십니까. 장달용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도 지난 방송에 이어서 성남FC 후원 뇌물 의혹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두산건설 그 성남FC 그 후원 그 의혹 거래 행태가 비정상적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 방송에서는 또 다른 스폰서죠. 네이버, 차병원, 그 후원의 의혹, 문제점, 비정상적 거래 행태를 제가 한번 지적을 또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내용을 좀 더 추가로 얘기하고 나서 네이버, 차병원 건을 제가 다루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사진, 이 성남FC 유니폼이 보이죠? 네, 이것은 2016년도 성남FC 저지 유니폼입니다. 보면 여기에 이 앞면입니다. 이게 주빌리뱅크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 여러분들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슬리브 소매에 두산건설 로고 패치가 있습니다. 네, 패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 밑에 그 등 쪽이죠. 요게 이제 백넘버가 새겨지고, 요 밑에 분당 차병원 이렇게 그 로고가 글씨가 새겨져 있죠. 예. 그래서 통상 제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듯이 여기가 메인 스폰서예요. 그러니까 등급으로 따지면 1등급, 그 다음에 서브 스폰서 여기가 2등급, 그리고 요 소매 슬리브, 보통 슬리브 스폰서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세 번째 3등급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 이거는 우리 국내 프로축구뿐만 아니라 해외 프로축구에 있어서의 스폰서십의 일반적인 그런 이제 경우입니다. 관행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두산은 광고 총액 55억 원으로서 50억 원이 넘는 돈으로서 가장 많은 광고 계약금을 지급을 했는데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 번째 등급으로 밀려났고요. 특히 2017년도 제가 또 표를 작성한 게 있는데, 자, 여기처럼, 자, 보세요. 2016년 희망살림과 두산건설이 20억. 그죠? 예. 근데 사실 그 네이버 요 20억은 정확히 20억은 아니고 19억 5천입니다. 예. 20억이 안 되는 거. 그러나 두산건설이 20억이죠. 가장 많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장 많은 금액이니까 1등급 메인 스폰서가 돼야 되죠. 그러나 실제 저지에 있어서의 순위는 슬리브 스폰서가 됐다. 3등급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맞지가 않죠. 금액과는 맞지가 않아요. 201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2억 원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3등급으로 밀렸고요. 심지어 차병원은 2015년에 제가 조금 이따 또 자세한 내용 얘기하겠지만 2015년에 33억을 내고 2016년, 17년, 18년에는 돈을 안 냈는데 차병원은 계속 2등급을 유지를 합니다. 그렇죠. 조금 거래 실무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두산건설은 이렇게 가장 많은 돈을 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3등급. 이거 정말 두산건설이 통 큰 후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성남FC가 영업을 잘한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건설 정말 성남FC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커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정말
하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 스포츠 마케팅 논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논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고요. 정치 논리로는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이 드러나는 그런 의혹의 그런 정치 논리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문제점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 김민재 선수 알죠?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 김민재 선수 나폴리 구단에서 뛰잖아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이 나폴리 구단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메인 파트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메인 스폰서죠. 그리고 두 번째가 세컨드 메인 파트너 이렇게 되어 있죠. 세컨드 메인 파트너, 서브 스폰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폰서가 백 오브 셔츠 파트너 이렇게 되어 있죠. 업비트 우리 그 가상화폐 거래소잖아요. 업비트. 그러니까 등급으로 세 번째 등급 스폰서가 됐습니다. 세 번째 등급 스폰서. 그런데 최근에 자, 우리 업비트 회사가 이 나폴리 구단을 후원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가 나온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어디에 붙어 있죠? 뒤에 붙어 있죠? 그죠? 여기서 서브 원래 세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 아까 성남 FC의 경우를 보면 여기 슬리브 스폰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2등급 자리로 갔느냐? 3등급 스폰서가 2등급 이 자리로 갔느냐? 이탈리아는 조금 다릅니다. 이탈리아는 이 앞면 가슴 중앙뿐만 아니라 이 어깨 쪽에도 스폰서 로고를 붙일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노출도라든가 그런 거에 비춰서 어깨 쪽을 2등급 자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에 안 나와 있지만 이쪽에 2등급 자리가 그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 이거 한번 화면을 볼까요? 저 화면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 유니폼이 있을 텐데, 처음으로 갑시다. 예. 이게 조금 또 로딩이 또 다른데요. 그러니까 여기 EPL 영국 프리미어리그는 규정상 메인 스폰서 이 가슴 쪽에 거기하고 그 다음에 요 슬리브 스폰서만 허용을 하고요. 이 등 쪽에 스폰서 로고로 주는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 허용을 하지 않아서 EPL은 조금 이제 이탈리아와는 다른데 이 나폴리 그 이탈리아 쪽은 또 규정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그랬죠? 예. 여기에 벌써 이제 EA7 서브 스폰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조금 더 로고 노출을 가장 많이 하게끔 그렇게 해 있어서 조금 다른데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제 본론으로 와서 제가 네이버와 그 다음에 차병원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 프로스포츠 마케팅, 특히 이 저지 스폰서십 계약, 광고 계약과 관련한 두 가지 팩트,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배경 지식으로 머리에 담아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통상 이러한 광고 후원 계약은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계약 기간. 그리고 광고 총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 기간 3년에 광고 총액 30억 원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 광고 계약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n분의 1. 그러니까 연수를 나누죠. 총액을 연수로 나눠서 매년 그 나는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3년 30억이라고 하면 1년에 10억씩 지급하는 거죠. 네. 다 그렇게 하는데 차병원은 좀 달랐다라는 거. 네, 그건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광고 후원 계약에 따라서 후원 기업이 프로축구 구단에 지급하는 그 광고 계약금, 그것은 비용으로는 처리됩니다. 예, 비용으로는 처리가 되는데, 이것은 이른바 기부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세액공제라고 하는 세액 혜택, 절세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 요거는 네이버 후원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요 두 가지 우리가 담아두시면 제가 이제 이어서 얘기하는 차병원 네이버에 관한 그런 의혹, 문제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네이버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2018년도에 제가 그때 성남 FC 의혹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서 그 네이버 후원과 관련한 그런 거를 쓴 내용인데요. 일단 먼저 이 네이버와 성남 FC 후원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네이버가 직접 성남 FC에 광고 후원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광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희망살림이라고 하는 재단법인이 끼게 됩니다.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은 제모 전 국회의원이라고요. 이재명 캠프에도 있었던 중요 지책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두머리로 있었던 재단법인이 끼어서, 근데 그 재단법인이 희망살림이라는 재단법인이 어떤 사업을 했느냐, 주빌리뱅크라고 하는 뭐 명목적으로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5년 5월 달에 네이버 성남시 FC 희망살림 협약을 체결하는데, 그 협약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네이버는 희망살림에 2년간 4회에 걸쳐서, 여기 화면에 나오죠, 10억 원씩 총 40억 원을 네이버가 희망살림에게 주고, 희망살림은 거기서 커미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수료라고 해야 되나요? 띄고 39억 원을 2년간 메인 스폰서 광고료로 성남FC에 지급을 합니다. 로고는 아까 제가 앞에서 사진에 보여준 주빌리뱅크 로고가 나오는 거죠. 그냥 네이버가 직접 39억 원을 성남FC에 주고 1억 원을 희망살림에 주고, 그 다음에 그 대신 네이버 로고가 아닌 주빌리뱅크 로고를 노출시키도록 그렇게 협약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3쿠션이라고 하죠. 보통 중간에 희망살림을 거쳐서 희망살림이 약 1억 원을 수수료로 띄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 이거와 관련해서 막 그때 당시 논란이 있었을 때 네이버와 성남FC 측, 그다음에 희망살림 측은 무슨 변명을 했느냐, 희망살림을 통한 후원은 서민빛 탕감이라는 공익사업, 그 브랜드가 주빌리뱅크죠.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회 공헌 차원에서 한 것이고,
성남FC가 네이버가 직접 성남FC에 후원하지 않고 희망살림을 후원한 것은 절세 차원에서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광고 계약금은 기부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 처리가 안 된다. 비용 처리는 된다. 비용 처리는 된다. 제가 희망살림 손익계산서를 확인을 해서 제가 한 겁니다. 어떤 명목으로 네이버가 희망살림에게 돈을 주었느냐. 기부금이 아니에요. 기부금이 아닙니다.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기부금으로 줬으면 기부금 처리가 됐을 텐데 그냥 회비 명목으로 준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절세 차원에서 준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변명이 사실과 틀리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요 협약서, 요 사진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려놓은 것인데요. 뭔가 이렇게 선전, PR을 하기 위해서. 요게 보면 잘려서 그런지 아무튼 계약 협약 기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통상 여기에 2년간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면 그 대금에 주는 기간이 2년간으로 되어 있다면 통상은 이 협약 기간도 2년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2015년 5월 달이니까 2015, 16 뭐 조금 여유를 갖고 하더라도 2016, 2017년 주빌리 뱅크가 이 로고가 성남FC 저지에 노출이 되는 것은 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이후에도 주빌리 뱅크가 로고가 노출이 된다면 그거는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렇죠? 예. 아까 제가 여기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희망살림은 2015년에 네이버 뭐 사실은 네이버가 물주죠. 19억 그 다음에 2016년에 여기는 20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19억 5천이 맞습니다. 지금 요 후원 금액 요거는 SBS가 이 회계상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한 그것을 제가 출처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15년, 2016년 했기 때문에 2015년과 2016년에 로고가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2017년과 2018년에는 당연히 희망살림 후원 금액이 없겠죠. 그런데 계속 메인 스폰서로 들어갑니다. 통상의 광고 계약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자리에 저지 광고 스팟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만약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협약에 2017년, 2018년에도 메인 스폰서로 성남FC 저지에 광고를 노출시키려고 한다라고 했다면 오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의 경우 아직까지 그 협약서 전부가 공개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광고 계약금을 주지 않은 연도에도 줬다는 것. 메인 스폰서로서 광고를 노출시켰다는 것. 그것은 비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두산건설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자기들은 가장 많은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빌리뱅크에게 원래 자기들이 들어가야 할 그 로고 스팟을 양보했나요? 뺏겼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겨우 3등급 이 슬레이브 소매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바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또 사회공헌 차원에서 했다고 했는데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남 FC 측에서는 자기들이 광고 39억 원 다 받을 거 다 받은 거 아닙니까? 받고 광고를 노출시켰는데 뭔가 그게 사회공헌 차원에서 참여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조금 좀 낯뜨거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정말 거의 안 받은 정도의 수준으로 이 주빌리뱅크라고 하는 공익사업 이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노고를 노출시켰다고 하면 정말 사회공헌 차원에서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39억 원 받을 거 다 받고 로고 노출시키는 것이 뭐가 사회공익 차원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참여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FC 바르셀로나 얘기를 했는데요. FC 바르셀로나는 지금은 아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메인스팟으로서 유니세프 로고를 노출시켰습니다. 저지에. 그런데 FC 서울은 유니세프의 어떠한 대가, 광고료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사회공헌, 사회공익 차원에서 한 거죠. 그런데 광고료 다 받고 나서 받을 거 다 받고 그렇게 했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약간 이건 비정상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차병원이죠. 차병원. 지금 차병원도 뭔가 그 행정상에 뭔가 특혜를 받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후원을 한 것이냐, 후원을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또 의혹이 있지만 지금 검찰이 그 수사 결과가 어떤지 이제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자, 차병원 건도 지금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 얘기했죠. 광고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광고 총액이 정해져서 통상은 매년 나눠서 광고 계약금 총액을 나눠서 지불을 한다.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차병원은 2015년도에 33억 원을 후원을 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16년, 17년, 18년도는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뭐냐? 차병원은 일시불로 2015년에 33억 원을 지불한 거예요. 국내 프로축구의 어떤 환경에서 이런 지자체 구단인 성남FC에 한꺼번에 한 해에 한꺼번에 33억 원을 후원했다?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성남FC가 얼마나 대단한 인기 구단이기에 33억 원을 지급했다? 그 33억 원이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산정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됐느냐? 그러니까 참 문제가 되는 게요. 네이버는 20억, 두산건설은 22억, 어떤 때는 또 11억 이렇게 제각각 이런 후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라는 거죠. 그리고 자, 33억 원을 냈는데 2018년까지
저지 등에 로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최대한 이 상황을 이해를 한 전제에서 차병원과 성남FC의 광고 후원 계약은 계약 기간은 2015, 16, 17, 18년 4년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정상적인 광고 계약이라면 이 33억 원을 4년으로 나눠서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후원 기업이 정말 통 큰 마음으로 나는 정말 성남FC가 좋아, 성남FC를 사랑해, 그런 마음이 아닌 이상은 후원 이 광고 계약 금액 3을 한꺼번에 준다고 하는 거, 이것은 정말 그런 경우는 없고요. 차병원 같은 경우는 2015년 후반부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2015년 시즌 초반부터 저지의 로고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후반부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그러면 후반부에 그 광고 계약을 체결을 해서 정상적이라면 한 건데 어떻게 33억 원을 2015년 첫 해에 다 지불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거 계약서가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정말 그런 계약을 했는지, 그런 계약을 정상적이라면 그런 계약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33억이라고는 금액 자체도 제가 화면을 저거 안 했나요? 제가 화면을 전환을 안 했나? 화면을 전환을 안 했나? 네, 다시 한번 확인한 차원에서 자, 차병원이 2015년에 33억 원을 그냥 한꺼번에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16년, 17년, 18년에 2등급 서브 스폰서로 광고 저지 등에 나옵니다. 계약 기간이 2018년이라고 했다면 그런 전제에서 했다 하더라도 계약 기간 첫 해에 33억 원을 그냥 한꺼번에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차병원 로고가 성남FC 저지에 등에 붙기 시작한 것은 2015년 후반이거든요. 2015년 후반에 광고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그런데 2015년에 그냥 한꺼번에 33억 원을 집어넣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결국은 이거는 이른바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산업 이런 스포츠 마케팅 논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논리로서는 논리에 따른다면 이런 계약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은 이렇게 비정상적 거래 아니냐라고 한 의혹, 이것은 스포츠 마케팅 논리가 아닌 다른 논리, 정치적 논리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스포츠 마케팅 논리가 아닌 다른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남지청이 수사 결과가 어떤지 아직 발표는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 의혹 이런 것들이 좀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